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어떤 물건을 갖고 와야 되냐, 돈 되는 거 갖고 와야 돼. 답은 정해져 있어. 수익 공개. 너 뭐 하는데 너 좀 돼? 뭐 안 돼요. 가난뱅인데 누구한테 배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4, 50씩 그냥 매일매일 물건 하나로 나는 일단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있어. 근데 그 실력은 제가 채워드릴 거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학습하시고 그 제품이 하루에 4, 50개 팔리고 있는 거야. 그런 제품을 가야 되는 거야. 그걸 소싱해야 돼. 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페이지에만 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다 된다 하는 방법도 알려줘. 일단 제가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본력이 또 필요해요. 저는 한 달에 최소 5천에서 1억씩 발주를 해요. 저 정도 상황이 되면 물건 계속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하루아침 뚝딱 하고 중국인이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돈이 계속 묶이는 상황이 되는 거야. 심지어 쿠팡에서나 네이버에서 정산 뭐 이런 것도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물건이 더 팔리면 그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럼 뭐 결론이 뭐야? 우리가 자금에 따라서 할 수 있냐 없냐도 나뉜다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제가 못한다 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마. 제 전 재산이 5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걸 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물건 하루에 100개씩 팔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200개씩 팔리면 어떻게 할 거야? 단순 계산을 할게요. 하루에 원가가 3,000원짜리가 100개씩 팔려. 그러면 30만 원이잖아. 그럼 한 달 하면 얼마야? 벌써 1000만 원이야. 하루에 100개씩 3,000원짜리를 팔면 1000만 원이 재고 비용으로 일단 필요하는 거야. 그럼 나 되는 거네?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잘 된다라는 일단 보장을 떠나서 일단 리드 타임도 있고 다음 달도 팔고 다다음 달도 팔 거 아니야. 근데 쿠팡은 정산도 또 빠르지도 않아.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돼. 물건이 더 많이 팔리는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안 팔려서 재고로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광고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 저는 그래서 세배수라는 걸 좀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팔면 최소 이게 3000만 원이 돼요. 3000만 원이 언제 들어오냐? 당장 이번 달에 일단 안 들어온다. 다음 달에 들어온다. 라는 상황이라는 거야. 특히나 초보자들은 더더욱. 자, 그러면 물건은 다음 달에 또 100개가 팔리래. 1000만 원이 또 필요해. 근데 물건을 못 시킨다는 거야. 근데 월말에 시켜. 그럼 뭐 재고가 없어지잖아. 일부 선정산을 받아서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걸 이번 달에 일단 초에 팔고 중순 말쯤에 정산을 받아서 그걸로 주문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대신에 중국 판매자가 당장에 그 물건을 하루아침 만에 또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 이 사람 갑자기 2주 걸립니다. 어떡하지? 물건 보니까 돈은 좀 받았는데 물건이 지금 100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내일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 300개 남았어. 그럼 3일 뒤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물건을 갑자기 주문한다는 거야. 저 내일 보내주세요. 1000개. 갑자기 중국 판매자가 뭔 개소리야? 우리는 물건을 뭐 3분이면 만드는 줄 아냐? 심지어 배도 타는 시간 있고 또 내리는 시간 있고 내려서 우리 집에 오는 시간도 있고 와서 우리도 그 체킹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무조건 주문은 넉넉하게 2, 3주마다 시켜놔야 돼. 최소야. 그거 최소. 2달 뒤에 상황까지 예측해서 물건 다 시켜놔요. 그 정도까지를 해놔야 돼. 그럼 돈은 배수로 들겠지? 1000만 원어치 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매달 5천, 1억씩 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500, 1000 갖고 내가 이걸 해서 될까요? 되긴 돼. 근데 너는 얼마 못 버텨서 안 된다. 왜냐면 특히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데나 이런 데 위험한 게 품절이 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품이 없어져. 어딘가로 쭉 멀리 날아가. 그럼 다시 그거를 살려야 돼. 그 기간이 꽤 걸려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또 물건을 못 파는 거야. 팔아도 기존의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미 그때부터 또 멘탈 나가는 거야. 이 돈 때문에.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얼마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초기에는 소자본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일단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 그리고 나서 재고 관리에 대한 돈은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돼. 갖고 있어야. 총알을 갖고 있어. 없어? 없으면 대출 받아야 돼. 없어? 카드 써야 돼. 그래도 없어? 정부 자금이라도 또 받아야 돼.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요. 근데 지금 이걸 봤을 때 그 정도의 또 깡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포가 있어야 돼. 본인 카드 한도도 있고 본인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안 해. 깡이 없는 거야. 그냥 되는 게 보이는데도 됐는데도 계속 와서 혹시 이러다가 뭐 대표님 책임지 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생각하는 거 공감은 해요. 왜냐면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시는 어쨌든 직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게 뭐야? 우리 꿈은 월천버 퇴사하기잖아. 직장을 다니는 걸 무의미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돈을 여기로 옮겨가서 여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게 눈에 정확히 보이고 내가 완벽하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관둔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다녀야 돼. 현재 감사하면서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대 3달 안에 런칭을 할 거다. 제가 가르쳤던 분들 전부 다 2개월 안에 런칭을 했었거든요. 다 쿠팡이나 이런 거는 비전공자였어.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열정이 있어. 뭘 배울 거냐. 오늘 이 순서가 있어요. 대주제를 보자. 사업자 내면 뭐해? 물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야 돼. 뭔 물건을 도대체 갖고 올 거냐. 그냥 이 시작과 끝이라 보면 돼. 물건이 쓰레기면 끝난 거야. 좋은 거면은 어떻게든 살릴 수 있어. 뒤에 방법들은 통달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이 앞에 부분은 내가 통달시켜줄 수 없는 부분. 통달을 시켜주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기
여기에서 에너지를 거의 100 중에 8은 써야 돼요. 그 뒤에는 너무 쉬워 나한테. 근데 이거는 나도 어렵고 저 사람도 다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배우면서 자꾸 어렵다고 생각이 들 거고 자꾸 뭔가 고민이 될 거고 자꾸 딜레마가 생길 거야. 저한테 질문 많이 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못해서 그런가가 아니라 원래 어려운 거다. 근데 이게 쉽게 느껴지면 그것도 얘기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배울 거야. 그 다음 판매, 그 다음이 관리, 그 다음이 마케팅. 마케팅을 앞에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야. 관리할 줄 모르는데 마케팅했다 물건이 진짜 날아가 버리면 또 멘탈 나가. 브랜딩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해서 브랜드가 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브랜드가 되더라. 우리가 지금 한 거 뭐예요? 사업자 냈지. 돈은 일단은 있다는 가정으로 일단 저는 생각할게요. 뭘 갖고 와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 돈 내는 걸 갖고 와야 된다. 돈 되는 건 뭘까? 수요가 높은 거는 돈이 되잖아. 수요가 낮은 거는 돈이 덜 될 거 아니야. 덜 된다는 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우리는 철저히 확률상으로 갈 거예요. 확률상 수요가 높은 게 돈이 더 많이 된다. 제 제품은 수요의 끝을 달리고 있는 제품. 쿠팡에서 높은 게 있고요, 네이버에서 높은 게 있고, 쿠팡, 네이버에서 둘 다 높은 게, 제가 지금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략을 되게 중요하게, 당연하게도 쿠팡, 네이버 둘 다 잘 팔리는 게 좋고, 쿠팡,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건 왜 좋을까요? 이걸 또 요약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한 줄 요약하잖아요. 한쪽만 잘하면 끝났어. 쿠팡에서만 잘 됐으면 네이버에 무조건 잘 된다는 거잖아. 네이버에 잘 된 건 뭐야? 그럼 쿠팡에서 잘 된다는 거지. 한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거야. 발매트는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 망했어. 비슷할 것 같아. 쳐봤는데 거의 똑같잖아요. 가격대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이런 거를 팔면 효율적이다. 효율을 한번 찾아가야 된다. 그게 소싱의 일단 1번이고요 2번을 얘기를 해줄게. 또 상황에 맞게 가야 돼. 전략. 제가 소싱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유통기한이 있느냐 없느냐. 변색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야.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데 변색이 되면 유통기한이 있는 거지. 그거는 쓰는데 이상 없을지언정 고객이 받았을 때는 그거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변색이나 변질 뭐 이런 게 있냐 없냐 이런 걸 1번 봐야 되고요. 2번, 사이즈를 봐야 돼. 사이즈가 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작으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책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것 같죠? 못할 것 같지만은 진짜 내가 해야 된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겠죠? 네. 거기에 지금 장점이자 단점이 나온 거야. 왜 그런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무나 못한다는 거야 결론이. 아무나 안 해.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차단된 거야. 내 공간에서 나 창고도 없고 이미 그것부터 생각나잖아. 물건 하기가 비싸. 그리고 심지어 배송비도 비싸거든요. 초기에는 먼저 이거를 내가 어찌됐든 품질도 보고 막 이렇게 나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자마자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잖아. 이 무거운 걸 내가 조립하고 어디에 막 쌓고, 와 이거 조금 힘들겠는데? 그 생각 들잖아. 그게 진입 장벽인 거야. 그게 장점인 거야. 그게 근데 또 반대로 단점인 거야. 물건이 너무 커. 보관이 용이하지가 않아. 힘들어 실제로. 배송비도 많이 붙고 원가도 비싸. 품질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없을 수 있잖아. 항상 물건은 작을수록 품질은 좋아. 큰 거는 품질 관리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맞잖아요. 그 택배 기사가 집어 던지지. 공장에서 안 되다가 모서리가 작살이 날지. 내가 그 1000개를 다 까볼 수 없잖아. 불량이 나온다고. 무조건 나와. 큰 거는 웬만해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 작은 거는 뭐가 좋고 뭐가 나빠. 품질 자체는 관리가 쉬울 것 같은데 너도 나도 뛰어들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양날의 검인 거야. 심지어 작은 거는 일단 가격은 싸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 보관에 용이해. 심지어 배송비도 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략이야. 여기 또 선택을 해야 돼. 소싱도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작은 거를 하세요. 왜냐면 실력으로 커버가 돼. 큰 거를 해도 똑같은 실력이 들어가요. 근데 큰 거를 했을 때는 조금만 실력이 있어도 진입장벽이 애초에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효율이 금방 더 잘 나올 수 있어. 근데 작은 거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진입장벽도 낮고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은 훨씬 많아요. 하지만 실력으로 100% 조져준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또 탑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실력은 제가 채워드릴 거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학습하시고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1, 2페이지에는 들어갈 수 있죠. 작은 거를 많은 양을 해서 하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정하고 하는 거야. 이미 소싱하기 전에 정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책상 같은 거 안 보겠지. 근데 뭐 보고 싶으면 보셔도 돼. 우리 방향성이 정해졌잖아. 그 방향성을 우리가 지금 정한 거예요. 그쪽 위주로 일단 많이 봐. 제가 정해드린 방향성 있잖아요. 유통기한 없고 변질, 변색 잘 안 될 것 같고 사이즈가 좀 작은 거 같은 그쪽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거는 빼야 돼. 집에서 하는 바이크? 이런 거 빼야 되고. 근데 사고를 가둬두면 안 돼. 의자 크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의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회의용 의자 있잖아. 그런 접이식 의자나 캠핑 의자 우리가 상상하면 안 돼. 이런 사연이 있어요. 테이블을 시켰을 때 테이블이 이렇게 오지 않거든. 테이블 다 분해돼서 온단 말이야. 분해된 사이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거 우리가 예측하면 안 된다. 예측했을 때 이 사이즈 이럴 것이야. 근데 이거는 분해가 될 수 있다니까. 접힐 수도 있어.
있어. 또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안 와요. 다 빼서 다리 접어서 뭐 이렇게 해서 온단 말이야. 제가 이 규격도 발매때 팔았다 했잖아. 가로가 60이고 세로가 40이야. 이 제품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건을 입고 했을 때나 내가 배송을 보낼 때 중형으로 들어가. 근데 이거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말아버리면. 맞아요. 우리가 그 정도 상상은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부피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송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가가 낮아질까? 60에 40이면 거의 중형 대형급이거든요. 근데 이 높이가 낮잖아.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게 그거야. 사고를 가둬놓거든. 그래서 소싱을 할 때는 항상 그 머리를 열어놔야 돼요. 저 사이즈가 정말 저 사이즈일까? 책상을 못 한다는 게 아니야.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줄이기만 하면 돼. 심지어 이런 사례가 있어. 캐리어 보자고, 캐리어. 제가 다 경험을 해본 거. 주문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했어. 이게 지금 박스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이 안에 이걸 넣어. 이 안에 이걸 넣어. 뭐야, 박스가 한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사고를 가다 놓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면 이만큼 시킬게. 박스 따로 보내라. 그렇게 해보는 거야. 입고 시킬 때도 우리가 세트로 팔잖아. 그럼 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 배송비가 현저하게 줄어들겠지. 상상하고 응용하는 부분들을 디테일을 추가해야 되는 거야. 사이즈에 대한, 품질에 대한 더 디테일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주의점을 일단 알려드린 거고, 여기서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수요 높은 거를 팔아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찾냐? 그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부터 일단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초적인 거. 일단 가입을 해야 되거든. 정말 신중해야 된다 했잖아. 이러면은 확률이 점점 올라가요. 그 검증 절차를 알려드리는 거야. 자, 우리가 일단 쓸 거는 일단 1번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쇼핑 인사이트를 들어.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어. 일단 연은 무조건 작년 1일부터 작년 말까지. 이거는 변함이 없어. 뭘 하든 조회를 하면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옆에 이게 1차야. 1번 대분류 탑 40까지 괜찮아. 그럼 2분류가 있잖아. 2분류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2분류도 탑 40까지는 괜찮아. 근데 괜찮다는 항상 뭐야? 하라는 게 아니라 5대5라는 거야. 여기에서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3분류는 솔직히 말해서 22. 4분류까지 볼 필요 없어. 여기서는 너무 디테일해져가지고 너무 뾰족한 거지. 우리는 수요 높고 인기 많은 거를 해서 많은 사람한테 팔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4분류까지 가버리면 진짜 이거는 브랜드로 가겠다는 건데, 처음부터 브랜드를 계획하고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들고요. 알려지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 3년 걸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최소 못해도 중분류 안에서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 왜냐면 우리 목적이 뭐야? 돈 벌려고 한 거기 때문에, 수요 높은 걸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굳이 3분류까지 가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여기서 뭔가 더 딥하게 파서 이 중에 블루오션이 있을 수 있어. 3분류까지는 여기까지 더 딥하게 가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나쁘지 않다 이거야. 전략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패션 의류 딱 보자마자 생각났어. 패션 의류를 했어. 여기서 지금 인기 있는 게 뭐야? 패션 의류 중에 원피스. 자, 그 원피스는 4계절 내내 팔 수 있을까? 4계절 내내 팔 수 없을까? 여기서도 전략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시즌 아이템 갈 거냐? 내가 4계절 내내 팔 수 있는 거 갈 거냐? 전략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큰 돈을 한 번에 벌어보겠다. 그러면 시즌을 가는 게 맞아. 근데 그만큼의 큰 돈이 필요해. 시즌 아이템은 하루에 5,000개도 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산 같은 거,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 거야. 장마철이면 3,000개는 팔릴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3,000개? 진짜 러프하게 잡아서. 제가 원가는 모르지만 그냥 한 1,500원이라 해보자고. 하루에 450만 원씩 원가가 나가는 거야. 비가 일주일 온다고 쳐보자고. 3,150만 원어치 물건이 일주일 만에 나갈 수도 있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일주일 뒤에만 안 팔리냐? 그건 또 아니잖아. 그 물량이 얼마나 올까? FCL로 오지 않을까? 비가 오는 장마철이면 미리 한 1, 2억치 돈이 여분이 있어야 5천만 원어치 시켜놓고 팔리는 거 보자마자 바로 5천 투입을 해야 돼. 그래야 이 리드 타임에 맞게 물건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근데 반대로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거야. 한 번에 엄청 큰 돈을 또 땡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장점이야. 그게 또 단점이지.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소싱과 사업을 해보고 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 다달이 들어오는 건물주가 됐어. 그때는 뭐 사실 다른 거 뭔가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야 이것도.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계절 타지 않고 계속 팔 수 있다는 거야. 장단점을 잘 생각해야 돼. 근데 누군데 그래. 시즌 아이템이 더 쉽지 않나요? 4계절 상품이 더 쉽나요? 뭐가 더 어렵나요? 난이도는 똑같아요. 어렵고 쉽고는 없어. 근데 그냥 전략만 정하면 돼.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 또 재밌는 거 세 번째가 있어. 시즌인데 비시즌인 게 있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까요? 4계절 내내 필요한데 특정 시즌에 더 잘 팔리는 게 있어. 골프 용품 같은 거야. 골프는 매달 어쨌든 치러 가잖아요. 4계절 내내 골프를 치러 간단 말이야. 근데 여름이면 라운딩을 더 많이 뛰잖아. 그럼 그 계절엔 더 잘 팔릴 거고, 시즌인 거 같으면서 비시즌인 거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산은 근데 어쩔 수 없어. 여름밖에 안 되잖아. 이건 완전 시즌이지. 발매트 같은 거, 무드등 같은 거, 이게 뭐 여름에만 잘 팔려? 겨울에만? 그건 아니잖아. 시즌만 잘 파는 사람도 있고 비시즌만 잘 파는 사람 있고 둘 다 잘 파는 사람 있고 겸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정적인 일단 수입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2번, 3번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구해놓고 봤더니 이거 생각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유통기한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1번 합격. 2번 사이즈를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일까 아닐까?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업그레이드해서 물건을 줄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합격. 3번
나는 시즌을 파야 되냐 비시즌 파야 되냐 아니면 3번을 해야 되냐 2, 3번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2, 3번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적합하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놀아보는 거야. 자, 제가 알려드렸던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거 건드리면 돼 안 돼? 패션 룰 우리 상황에서 그렇죠. 뭐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굳이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 시간 좀 많이 아까울 것 같아. 다른 데서 더 찾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1번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실제 검색을 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야. 근데 네이버밖에 없어. 쿠팡의 데이터는 없어. 구글 데이터 없어. 네이버에서 실제 검색한 내용만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인기 많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실제 인기가 많은지 2차 검증을 해야 돼요. 한다랭크라는 데 들어가면 여기도 쿠팡의 데이터는 없어. 다 네이버 데이터야. 베개가 지금 1등으로 나오니까 실제로 베개가 인기가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베개를 쳤을 때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쳤어. 베개는 미친 거야. 너무 잘 팔려. 근데 솔직히 생각해도 베개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생각하지만 1등까지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베개가 거의 1등이긴 해. 자, 그럼 행거 한번 쳐보자. 2등이 행거니까. 행거도 미쳤어. 월 검색량이 5만 회가 넘어가면 정말 검색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월 검색량 5만 넘으면 높은 거야, 키워드가. 근데 6개월 시장 규모가 있어. 6개월에 네이버에서 이만큼 팔립니다. 저는 이게 7, 8억 넘어가면 그러면 이것도 잘 팔리는 거야. 검색하고 수요까지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될까요? 둘 다 맞아야 될까? 그쵸, 맞아요. 둘 다 맞아 떨어져야 정말 괜찮은 상품이다 라고 시장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호수냐 연못이냐 저수지냐 바다냐 그 차이가 생기는 거야. 지금 이 정도는 태평양 수준의 엄청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다. 여기서 터트려야 떼돈을 버는 거야, 떼돈. 근데 여기서 터트리기만 하면 돼. 1페이지에만 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다 된다. 근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은 건데 특수한 제품이 있단 말이야. 행거라는 거는 딱 봤을 때 어쨌든 진짜 누구나 필요하고 정말 잘 팔리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볍지 않은 디테일한데 똑같은 상황의 제품이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찾는 방법도 알려줄 거야. 일단 제가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가습기. KC 인증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인증도 다 돼. 그런 것도 쫄 필요가 없고요. 워킹데이로 7일이면 돼. 한 뭐 50, 100이면 되는데 심지어 돈 안 내고 7일 안 걸려서 물건 받는 법도 있어. 가습기를 쳤을 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봐볼게. 가습기. 여기 나오네. 선풍기 있고 보풀 제거기. 이 사람은 그냥 느낌이 괜찮아. 잘하는 사람.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이해해야 돼. 골드박스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구자라고 해요. 광고 구자인데 파란 로켓 배송은 신청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판매자 로켓인데 여기 있잖아. 이 사람들이 물건 잘 판다는 거겠지. 잘 판다는 건 뭐야? 물건을 소싱 잘한다는 거겠지. 이 사람들 물건 중에 괜찮다는 게 있다는 거야. 고민과 고뇌와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이 물건을 갖고 왔을 거란 말이야. 들어가서 우리가 굳이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들이 파는 물건을 보고 따올 수가 있어.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얘는 지금 브랜드 같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여기서 계속 눌러보면서 보는 거야. 제가 이걸 왜 지금 보고 있냐면 독특한 제품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눌러보고 있는 거거든요. 도불이랑 안 맞거든. 저거는 이제 독특한 거 아니야. 그냥 누르면 바로 다 나오는 것들이라. 유한회사면 얘는 중국 본사예요. 유한회사라고 써있는 건 중국 애가 지가 만든 걸 여기다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못 이기겠지. 지네 거를 지네가 팔아버리니까.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것보다 싸고 품질 같거나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이길 수 있는 거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네이버 데이터 랩에 없는데 그걸 독특한 거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기본적인 상상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 이런 거 잘 팔리잖아. 우리 물에서 많이 놀잖아. 그러면 튜브, 방수팩, 방수 관련 용품, 수영 뭐 용품. 근데 이거 되게 일반적이잖아. 나는 뭘 팔 것 같냐? 난 텀블러를 팔 것 같아. 약간 일반적이지 않잖아. 한 끗 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검색을 하겠지. 검증 데이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할 것 같단 말이야. 거의 똑같이 팔리거나 더 잘 팔릴 수도 있어. 텀블러는 뭐야? 3번에 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 감을 만들어야 돼.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띡 하고 떠오르지 않는 거. 왜냐면 띡 하고 떠오르는 건 제가 가르쳐 보다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되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소싱해와 했더니 똑같은 거 소싱해와. 뭐야, 짜고 치는 거야? 뭐 소통하세요? 아니 저 누군지도 모르는 뭐지? 되게 일반적이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있어야 돼. 제가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네요. 네이버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보다는 한 차원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추후에 얘기를 할 거지만 1에서 플러스 10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로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1번 방수팩 있고 2번 방수팩 있고 3번 방수팩. 도대체 뭐가 달라? 다른 걸 만들 수 있어요? 있기야 있겠지. 잠금 버튼이라던가 사이즈라던가 기능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해보죠. 방수팩이 방수팩이잖아. 근데 텀블러는 어때요? 뭘 할 수 있냐면
과대 광고를 할 수 있어. 얼음을 24시간, 48시간 넣어도 안 녹는다. 여름에는 여름용으로 시원하게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한 텀블러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차에다가 꽂을 수 있는 사이즈,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잖아요. 디테일을 자꾸 추가할 수 있단 말이야. 텀블러는 심지어 브랜딩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선택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효율 대비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구색을 추가할 수 있느냐, 뭔가의 디테일을 더 넣을 수 있느냐, 내가 이걸 했을 때 얘가 기능적으로 조금 더 1만 추가돼도 돼. 100까지 바라지 않아.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뭔가 하나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냐 없냐, 지금 당장 그걸 뭘 해야 되지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만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박스만 갈아도 이거 괜찮겠는데?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소싱의 차별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차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다른 걸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 근데 그게 지금 당장에 정하지 않아도 돼. 추후에 내 이쪽 제품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시작하다 보면 차별화된 제품이 그러다 탄생이 되는 거야. 내가 차별화를 시켜버린 거죠. 같은 제품을 이 사람은 똑같이 갖고 와서 그냥 텀블러로 팔아. 그거는 걔 실력인 거야. 근데 우리 실력은 뭐다? 같은 텀블러 갖고 오더라도 말이 달라지는 거야. 제품이 아예 달라져 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판매자를 압박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살아나는 거다. 이거 없던 기능이 아니야. 그걸 설명하기만 하면 돼. 이제 정리. 너의 검색량 5만이 넘고요. 시장 규모가 6에서 8억 이상이 돼야 되고, 조금 흔하더라도 디테일 플러스 1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소싱을 하자. 1번 바퀴는 인사이트에서 걸러내시고, 2번이 판다링크에서 걸러내고, 여기까지 봐야 돼. 자, 이 제품은 모바일에서 많이 사고,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이지만 여성이 좀 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있고, 30대, 40대가 구매하는 비중이 더 높고, 이날에 뭐 마케팅을 하면 좋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요새는 뭐 경쟁 강도니 다 신경 쓰지도 않아도 돼. 우리는 다 이기니까 못 이기면 돈 못 버는 거야. 그냥 경쟁 강도를 신경 쓰지 마. 더 그 재밌는 건 실제로 80, 90%는 허수 제품이에요. 이미 망한 제품이라는 거야. 100만 개가 등록이 됐다. 100만 명이랑 싸우는 거냐? 이 중에서는 80%는 바보 천치라고. 20만 제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2대1인 거야.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1, 20%랑도 싸우지 않아. 우리의 시작점은 그중에 5%에서 시작을 할 거야. 내가 상위 0.1%니까. 근데 그 방법만 알면 1%에 들어가는 거 쉽다. 그 1%는 어디냐? 1페이지, 2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너무 쉽다. 그래서 경쟁 강도 의미가 없는 거야. 치킨집 그냥 5,000개 있는 거야. 근데 지들끼리 안 싸우잖아. 그런 것처럼 망하고 생기고 그 중에서 단골집 계속 있잖아. 20년째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그런 집. 걔네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지. 우리는 그쪽이랑 경쟁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좀 보셔야 돼. 3년을 했어요. 이런 그래프를 보면 완전 시즌이라고 이게 보이잖아요. 10월부터 1월까지 좀 팔리네.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여기도 재작년도, 작년도, 이번 연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저 같은 사람도 물건을 하나 준비하면 한 2, 3개월이 걸려요. 우리가 이 물건을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언제 준비해서 언제 런칭을 해야 될까? 한 3개월 걸려. 우리가 6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름에는 만약 시즌 상품 한다면 여름에는 겨울 걸 준비하고, 겨울에는 여름 걸 준비하는 거.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할 게 너무 많잖아. 첫 단추 제대로 껴야 된다, 이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중해야 되는 걸 겨울이 다 와서 겨울 걸 겨울에 준비한다? 그 확률상 어떻게 되겠어? 잘 될 확률이 높겠어? 안 될 확률이 높겠어?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겨울 거라고 겨울엔 여름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 사계절은 뭐야? 언제든지 상관없어. 배기 한번 쳐볼게. 이런 거는 어때요? 그냥 언제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캠핑 테이블 죽어가고 있잖아. 이런 건 하면 안 돼. 22년도에 캠핑에 열풍이 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지금 미래가 그려져. 여기 더 폭삭. 자, 이런 것도 어때? 반대 상황이잖아. 이거 키핑해놓고 해볼만 하다 생각해. 살아나는 거잖아. 인기가 점점 생기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번 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측을 하는 거지. 배팅 한번 걸어보는 거야. 좀 저렴하게 한 1, 200 정도. 점점 수요가 많이 생기잖아. 근데 뭘 예측해야 돼? 여기서 추가로 더 생각해야 돼. 항상 딥한 생각을 하세요. 이 제품이 뭐야 지금? 이 시장이 뭐야? 제품이 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야 돼요. 제품을 실제로 해서 만약에 잘 되잖아요. 추가 빌드업이 빨리 돼. 미래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들어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상상은 해봐라.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갔을 때 2차 빌드업을 빨리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막상 또 하려면은 뭘 해야 되지? 새로 돈 버는 걸 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해도 돼. 하지만 뭐야? 차선책이 있다는 거야. 이게 실제로 내가 생각해 통했다. 근데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거야.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해온 거야. 난 이렇게 보여서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됐네? 2차로 다음 품목 이거 가야겠다. 미리 거기까지 계산해. 여기 시장 괜찮구나.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구나. 내가 뭐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추가 물건 뭐가 있을까요? 전 바로 나와요. 헤어밴드, 깔창, 러닝화. 당연히 나이키, 아디다스 사겠지만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가보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15km 뛰어보자. 이참에 한번 뛰어보지 뭐 하면서 가면서 보는 거야. 난 뛰는 게 아니야.
소싱하러 온 거야. 1등님한테 가서 혹시 러닝 뭐 쓰세요? 시계 같은 걸 막 하더라고. 페이스를 재는 유명한 뭐 브랜드 시계 쓰더라고. 근데 우리는 싸구려 만들 수 있잖아. 3만원, 5만원에 저렴한데 사양 어느 정도 충족되는 거 이런 거 찾아서 KC 인증 받아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지. 근데 여기 시장이 뭐야? 1차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잘 된다는 가정이 떨어졌어. 2차 빌드업을 그쪽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야. 헤어밴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죠. 마라톤 용품이 될 수도 있겠지. 옷이라던가 바지라던가 깔창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파고 들어야 돼. 자꾸 좀 집요하게 이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하냐?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살아나고 있네? 그러면 이걸 팔아볼까? 1번 2번 생각.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잘 팔렸을 땐 어떤 제품으로 빌드업을 하지? 더 추가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있을까? 달리기 시장이 잘 되고 있네? 뭘 더 팔아볼 수 있을까? 2차원적인 생각. 3차원적인 생각을 하면 한 방을 가봐야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머리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실제로 가보고 경험해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그런 걸 해봐야 된다. 더 딥하게 들어갈수록 좋아요. 그럴수록 확률이 올라가고 성공 확률이 일단 올라가. 그 시간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넣어야 되는 업무는 넣어야 되거든요. 소싱이라는 업무는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투자될수록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 구간이야. 뒤에 있는 구간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실제로. 근데 소싱이라는 거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는 것보다 진중하고 더 연구하고 딥하게 파면 팔수록 확률이 올라가는 구간이야. 이 구간에 힘을 많이 줘야 되고 뒷 구간은 시키는 대로만 해도 어느 정도 파괴력이 나온다. 와 500, 1000은 쉽게 벌 수 있다. 광고가 꽃이라는 놈들은 좀 혼이 나야 돼. 걔네들은 자사몰이나 하라 그래. 우리가 말하는 쿠팡이나 네이버는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싱이 중요한 거야. 소싱이 철저히 중요하고 플랫폼 판매는 소싱이 진짜 꽃이고 광고는 뒤따라오는 거야. 제품이 쓰레기인데 광고를 해서 뭐해. 쓰레기 제품 갖고 와서 광고해서 팔려고 하니까 욕만 먹는 거지. 망하기만 하는 거고. 그러면 1번 검증 절차. 쇼핑 인사이트에서 40위 정도까지 소형은 20위까지 본다. 선택지 계산했을 때 시즌이냐 비시즌이냐 비시즌이냐 시즌을 같이 팔 수 있냐 사이즈가 어떠냐 유통기한이 있냐 없냐 지금 여기까지 계산을 해서 괜찮은 것들 싹 다 모아놓고 이 제품에 디테일 1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도 월 검색량 5만 이상 나오냐 6개월 시장 규모가 6, 7억 이상 나오냐 요것도 괜찮다고 봐. 그러니까 근접했으니까 이런 거는 한 1, 200으로 테스트해서 실제로 잘 팔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정확한 거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일단 4, 5만 이상 최소 나와야 된다. 3만 8천인데 근접했잖아. 근사치에 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2차 검증을 하시는 거야. 3차 검증까지 알려드리고 우리는 근데 지금 네이버에서 팔 건 아니잖아. 이거는 철저히 네이버 검색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1번 해결됐지. 이건 검증이 된 거잖아. 여기 검증을 또 해야 돼. 조회에서 쿠팡 인기 상품 검증 텀블러 한번 해볼까? 조회수를 봐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찐인 것 같아. 코멧 6에서 8만 가격이 얼마야? 20에서 40만 이게 1등이네. 내가 봤을 때 이게 1등인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1등 거는 엄청나게 팔리겠지. 말이 안 돼. 근데 조회수가 있잖아. 28일간 기준이란 말이야. 러프하게 20에서 40일간 20만 할게. 20만에서 나누기 28일 하면 7140의 조회수가 하루마다 발생하고 있어. 여기서 5%만 곱해보자. 하루에 357개가 팔리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진짜 디폴트 값인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500개에서 1000개까지는 팔릴 것 같아. 진짜 러프하게 잡아도. 실제 그렇냐도 한번 더 볼게요. 제 생각은 진짜 러프하게 잡아서 50개당 1개가 달려. 왜냐면 쿠팡은 상품병 돈을 안 주거든요. 유튜브에 댓글 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유튜브에 댓글 잘 안 달잖아요. 정말 감명받거나 화가 났을 때 댓글 단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최신송을 했을 때 20일날 7개 달렸어. 18일날 14, 17일날 6개, 16일날 11. 평균치 냈을 때 한 8개 페이스란 말이야. 한 500개 팔릴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의 지금 500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 잘 팔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 그게 맞는데 여기서 기준을 하나 더 세워주는 거야. 일단은 할 수 있거든. 우리 생각에서는 할 수 없다가 일단 전제잖아. 우리가 최소 몇 등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10등은 해야 된단 말이야. 10등 안 할 거면 난 하지 말라 그래. 판매량 순으로 한번 보자. 와 이건 200만 원 미친 거야. 근데 우리 봐봐. 우리 쉐이크 보트를 팔 건 아니잖아요. 경쟁 상대는 일단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요런 라인업에서만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모양새가 요런 걸 할 거냐 요런 걸 할 거냐 요런 걸 할 거냐 정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거다. 스탠 7 8, 9, 10. 자, 조회수가 어떻게 돼? 4에서 6만이 나와요. 2에서 4만에 나와요. 락앤 락이긴 한데 더 내려도 조회수가 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장난 아니야 여기 시장. 내가 거의 다 몇만 원 이상 나오잖아. 최소 10등을 들어간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야. 10등에서 15등 사이에 있는 제품들을 봤는데 조회수가 2에서 4만 회 이상이 나온다. 쿠팡에서 무조건 잘 팔리는 거야. 2만 회면 2만 회에 나누기 28일 하고 곱하기 5%만 해도 하루에 최소 35개가 팔리니까 진짜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35개를 파는
파는 거야. 맞잖아요. 마진을 한 6,000원만 번다고 쳐보자고. 그럼 하루에 20 버는 거잖아. 벌써 500이 맞잖아. 가보공충이 아닌 이상 진짜 그냥 들어만 가도 500을 벌게 되는 기적을 보는 거지. 이렇게 추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된다. 제가 디테일하게 중요한 점이 뭐야? 1번, 같은 상품, 우리가 팔 상품으로 비교군을 잡아야 된다. 아닌 건 빼야 돼. 순위에서 제외해야 되고, 판매량 순으로 보자. 데이터가 바뀌지가 않으니까 판매량 순으로 봐라. 그 다음에 조회수를 봐야 된다. 여기 나오는 최저 조회수에서 나누기 28 곱하기 5%를 하면 그것도 보수적으로 하루에 팔리는 양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어요? 제가 리뷰를 봤잖아. 리뷰가 한 개당 30개에서 50개 팔리면 한 30개 팔렸다고 치자고. 또 이것도 러프하게 잡게, 30개 정도 팔리면 리뷰 한 개 정도 달린다. 리뷰를 4, 5일치를 보는 거야. 평균 몇 개 달렸냐 곱하기 30 하면 물건이 또 하루에 얼마가 팔리는지 나오잖아. 대조해봐야 되는 거야. 실제 조회수에서 내가 곱했을 때 개수랑 리뷰에 달렸을 때 근사치의 개수를 평균을 냈을 때 하루에 진짜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있구나라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 그렇게 해서 하루에 우리는 10에서 15등 이내에 들어갈 건데 그 제품이 하루에 4, 50개 팔리고 있는 거야. 그런 제품을 가야 되는 거야. 그걸 소싱해야 되는 거야. 물건 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카테고리가 괜찮구나, 10에서 15등 들어갔을 때 500을 벌 수 있는 카테고리를 찾은 거야. 거기에서 뭐만 하면 돼? 우리 10에서 15등 들어갈 추후에 물건을 1688에서 구하고,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물건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카테고리를 발굴해야 돼. 10에서 15등이 매일 40, 50개가 팔리고 있는 그 카테고리를 찾아내야 돼. 그게 시작인 거야. 카테고리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좋겠지? 확률이 높은 제품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야. 김 대표님이 20개 찾았어. 내가 여기서 죽는 여한이 있어도 단 3개의 카테고리밖에 못 한다고 하면 그거 선택해라. 그 설명이 나와야 돼. 근데 선택할 이유는 제가 위에 다 알려드렸잖아. 이거에 부합되고요. 이렇게 해서 빌드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네이버랑 판다랭크나 이런 데 다 봤을 때 쿠팡, 네이버에서 둘 다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쿠팡에서도 실제로 리뷰랑 조회수랑 전부 다 분석을 했는데요, 네이버, 쿠팡에서 모두 다 잘 팔리고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거의 다 해결이 됐고, 이 부분 이슈가 있지만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 카테고리 괜찮다, 나한테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까지가 나와야 그 카테고리가 진짜 찐인 거야.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어쨌든 다 찾아놔, 계속 찾아놔요. 많이 넣어놓을수록 좋아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그게 또 학습이 되는 거야. 아, 몰랐는데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구나. 또 이게 배움이 되는 거거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해야겠다, 나는 근데 이걸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또 전략이 또 될 수도 있고. 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욕을 먹더라도 욕먹을 생각에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찾아놓을수록 좋고, 선택지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다 잘 찾았다, 근데 이거는 이게 단점, 이거는 이게 장점, 이거 잘했다. 나중에 다 돈인 거야, 돈. 모아놓은 자료가 나중에는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큰 거 못한다고 이미 사실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굳이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안 찾는 것보다 막상 찾다 보니까 작은 걸 찾았어,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못한다고 그걸 자료를 버리긴 아깝잖아. 하게 될 수도 있을 목록에 넣어놓으라는 거지. 근데 또 옆에 해결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상품 카테고리 라인은 항상 제가 말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거 많이 찾아놔야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시작점을 딱 픽스를 해서 샘플들을 찾아 나서는 거야. 우리가 이런 디자인, 저런 디자인,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이런 가격대, 이런 옵션 구성, 우리 전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더 디테일 추가해 가는 거야. 지금 해야 될 걸 지금 미션 드린 거예요. 지금은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물건을 1년으로 해서 찾고 검증하란 말이야. 1차 검증은 네이버 데이터 랩, 2차 검증 판다랭크. 판다랭크에서 실제로 검색이 많이 되는지, 매출이 많이 나오는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3차로 쿠팡에서, 우리 일단 쿠팡에서 팔 거잖아.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일단은 다 이해하셨죠? 그게 미션이에요, 일단. 그래서 카테고리를 많이 찾아오는 거,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저한테.